주로 산업공학과에서 가리키는 과목인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그랬을 때 이제 Q 안에 몇 개가 이제 있는지를 분석하는 건데 주로 대학원 때 많이 들어요. 아 여기 이공계면 확률 및 랜덤 변수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버라이어리 란다고 서비스 레이트가 U일 때 결국은 버퍼가 얼마큼 돼야지 견디느냐 아니면은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데 100점 만점의 시험을 보면 5점에서 0점이 이제 속출해.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이야. 교수님이 잘 봐줘서 어떻게든 이 학생들을 안고 가겠다고 하면 100점 만점에 20, 30점이 나오고 아니면은 거의 창피한 얘기지만 나도 박사과정 때 5문제 나왔는데 3문제를 반만 풀어서 10점을 맞은 것 같아. 근데 원래 그래. 원래.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공대 출신이면은 저기 우리가 이효성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나? 이효성. 모르지? 화가 나면 들어오셔서 천국을 모델링을.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는 사람의 이 사망 레이트를 낸다라고 결국은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딱 끝날 때는 뭐가 나오느냐? 천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 수학적으로. 이제 보고 나면, 프로그래밍도 미친놈들이 하는 거 같아. 이건 아니다야!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할 수가 없고, 현재 이 건물에도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정된 이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 한정된 공간 혹은 한정된 비트 수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유명한 게 셰넌의 티어리. 주파수가 주어지면 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수식에 의해서 한계치가 정해진다. 그거를 뛰어넘는 것은 물리법칙입니다. 근데 저 연구실은 한국 학생이 거의 없고 자퇴율이 교수님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넌 아닌 것 같아. 자퇴를 하자. 이게 거의 8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공계에서 하다 보면 그거 정상이야. 100점 만점 받는데 퀴잉으로 해서 30점 맞았다면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삶을 왜 그러고 사니? 15점. 그래도 대단하다. 잘 맞네. 선방했다. 10점. 오케이. 빵점. 건 좀 심하지 않니? 뭐 이 정도. 100점 만점에 5점에서 10점인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고민들에 빠지는 것 같은데 그냥 완주하면 돼요. 완주. 이렇게 성적이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럼 정리가 좀 보여줄게. 이렇게 성적이 얼마나 평균 점수가 떨어져 가는지 마지막 시험에서 이제 한 20점, 30점 나오겠지. 평균.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이거 해야지 뭘 융합전공을 지금 국제대 갔다 왔는데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에 국제대가 새롭게 조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시공간 데이터, 뭐 글로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why not? 근데 이런 거 안 하면 뭘 열심히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론 수업 9번 반 2.5가 있고 오늘 이론 수업하고 이어서 이론 수업을 하면 거의 다 끝나는 거여가지고 오늘 이론 수업하고 금요일 중에 이론 수업을 연강으로 할까 고민 중인데 이론 수업은 그래서 2번이고 반이라고 얘기한 건 수업 시간에 안 다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좀 해보시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왔고 지금까지 한 것들이 주로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알아야 될 C++의 문법들이에요. 문법들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이제 하산을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는 것과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알아두고 필요할 때 쓰고 본인 인생에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하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은 끝났는데 오르막길은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면 안 되지.
하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근데 C++ 언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설명하는 본인 분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런 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과거에 C++를 떠나서 뭐 파이썬이라든지 상당히 다른 언어들로 갔었던 이유가 언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오늘 설명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시 C++가 좋아져서 돌아오는 이런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산한다는 거 두 번의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오는 시점이 있으면 기억을 해서 쓰면 되는 거고 도움이 안 된다, 뭐 나하고 상관이 없네 그러면 그냥 기억만 해두면 돼요. 남의 코드 읽을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4차 시험에서는 인헤리턴스까지가 한 뭐 60, 70%일 거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두 개의 강좌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는 수준 혹은 뭐 단순한 정도로만 할 거니까 쉽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산을 시작을 합니다. 긴 여행이 끝나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템플레이트, 스탠다드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 이터레이터, 란다 펑션, 란다 수학이다. 아니야 수학 아니야. 수학 아니니까 벌써부터 올 생각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제너릭 펑션이라는 걸 배울 텐데 미리 얘기하지만 어렵게 만든 게 아니고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해하면 되는 거지. 운전면허증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전면허증을 참 아이러니한 게 학력과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박사급 딴 사람들도 가서 부들부들 떨어. 남들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편하려고 만든 거지 사람 죽이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올라타가지고 즐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 여러 개를 설명을 할 텐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유는 편하라고 한 거예요. 편하라고 한 거니까 얼지 말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쓸 필요가 있을 때 쓰면 돼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C++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행위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는 제너릭 펑션이에요. 제너릭.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 제너릭. 이런 거는 이공계에서 별로 안 쓰는 거거든. 한글로 하면 뭐 일반화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정형화되지 않은 거.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수를 정의하고 정수를 계산하고 정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정수의 최대값을 찾는 거라 그러면 오른쪽은 진짜 이공계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뭔가를 정의하고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를 비교하고 뭔가의 최대값을 구하고 근데 프로그램을 왼쪽처럼 짜지 않고 오른쪽처럼 짜는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이 이유는 오버로딩. 오버로딩이라는 게 같은 함수의 이름이면서 결국은 서로 다른 인풋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들을 만들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합시다. 정수 2개 더하는 함수나 실수 2개 더하는 함수나 스트링 2개 더하는 함수나 그 인티저, 플로우트, 스트링이라는 글자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똑같은 기능을 다양한 객체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하는 함수가 있다면 프로그래머는 한 번만 짜. 그러면 C++가 케이스에 맞춰서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좋잖아. 좋은 거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템플레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템플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야. 어느 중반대 이후부터는 책에 있는 예제보다 그냥 내가 만든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보는 것과 같이 템플레이트라고 빨간색 키워드가 있고 꺽쇠 열고 닫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입 네임이라고 되어 있고 T가 있어요. T라는 게 진짜 타입의 네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C++의 표준 타입들은 인티저, 플로우트, 캐릭터, 더블, 스트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거에 해당하는 타입이 뭐냐? T야. 뭐야 T가? 그냥 T야. 근데 진짜로 보면 인티저 A에 해당하는 위치에 인티저 대신 T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안을 보자고. 리턴 값이 불리니아. 제로거나 1이겠네. true or false. 함수 이름은 less than. 입력 파라미터를 2개 받아. 근데 A, B가 있는데 타입이 T야. 이 T는 어디서 왔느냐? 템플릿라고 하고 타입 네임하고 T 여기서 왔어요.
가로 열고 닫았는데 정말 비교해. A, B를 받아가지고 어떤 게 더 큰지. A보다 B가 작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보여주는 게 있죠. 그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밑을 내려가면 돼. 인티저 메인에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스탠다드 시아웃 할 때 지금 뭐라고 썼냐면 less than 함수를 호출하네. 근데 지금 여기는 정수 2와 정수 3. 두 번째 건 실수 2.2와 실수 2.7. 세 번째 거는 실수 2.7과 실수 2.2. 심지어 밑에 내려가면 스트링을 두 개 만든 후 그 스트링을 주네. 그죠? 하는 일은 뭐야? 정수 두 개 받아서 첫 번째 정수가 두 번째 정수보다 작은지, 실수 두 개 받아서 첫 번째 실수가 두 번째 실수보다 작은지, 스트링 두 개 받아서 첫 번째 스트링이 두 번째 스트링보다 작은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결국은 오버로딩이 되니까 less than이라는 함수 이름은 똑같이 하되 첫 번째 거를 위해서 int a, int b, 두 번째 거를 위해서 double a, double b, 세 번째 거를 위해서 string a, string b라고 하죠.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지금까지 불친절했던 C++과는 전혀 다르게 한 번만 만들어. 구체적으로 타입은 안 밝혀도 돼. 하고 싶은 행동을 얘기하려. 그러면 정수 두 개짜리에 대해서 C++이 만들어주고 함수를, 그 다음에 float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어주고 스트링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런적으로는 이게 컴파일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템플릿 타입 T라고만 해놓는데 중간 과정을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C++이 템플릿 후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열어볼 수 있는데 여기 세 개가 생긴 거야. less than integer, integer, less than double, double, less than string, string을 만들어줘요. 그럼 뭐 다 만드는 거냐? 아니야. 쭉 봐가지고 여기 인티저 두 개, 플로트 두 개, 더블 두 개, 스트링 두 개. 그러면 지금 호출되는 그 함수들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쉽게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자동으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함수를 타입이 다른 이유로 여러 개를 만들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오토매티컬리.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앞에서는 타입 네임트라고 그랬는데 여기 클래스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언어가 처음에 있었던 언어가 이제 진화를 하면서 바뀌어서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잠시 있었다 사라진 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클래스라고 쓰면은 C++의 클래스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보다는 사실 타입 네임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데 어쨌건 간에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똑같아. 요 꺽쇠 사이에 타입 네임을 쓰던 클래스라는 글자를 쓰던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 나는 타입 네임을 선호하는지라.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call by reference를 할 때에는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 부분에 reference 기호를 달았죠. 똑같이 달아도 돼.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t인데 뒤에 reference 기호 있고 앞에 const 있는데 밑에 있는 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기서만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정수 두 개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을 reference로 봤는데 constant를 취하는 거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쓸 수 있고 다른 거 없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게 차이점이고, 두 개인 경우 인티저 뿐만이 아니고 보게 되면은 플로트의 인티저의 플로트다. 요네들도 둘이 다른 함수지. 플로트 인티저와 인티저 플로트를 입력받는 함수는 둘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개 써. 타입 네임 T 하나에 타입 네임 V. 그래서 T와 V는 다른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래도 상관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줘. 좋은 거지. 좋은 거야.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example 코드를 설명을 하면 결국은 여기 타입 네임 T가 있는데 리턴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벡터에도 들어가 있고 내부에 변수로 되어 있으며 템퍼럴한 파라미터에도 지금 있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 더블 타입, 인티저 타입에 대해서 모두 썸 함수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디다 써도 상관없어요. 입력, 출력, 템퍼럴하게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템플릿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너릭 펑션이라고 통상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것부터 보면 타입 네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재밌는 거
여기 보는 경우에 인티저라고 하기도 높고 n이라고 썼어. 여기도 보면 인티저하고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이거를 만드는데, 즉 템플릿 펑션을 만드는데 당연히 이 타입네임에 해당하는 이 t에는 타입들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인티저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여기 n이 곱해지는데 이거 호출되는 쪽을 봐보자고. t 스케일 하고 쭉 내려가면 스케일 함수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꺽쇠 열고 닫았어. 근데 여기다가 타입에 해당하는 건 더블이라고 했고, 요 인티저인 경우에는 3이라고 썼죠. 이 경우는 하나를 더한 거야. 즉 보는 것과 같이 내가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가 호출될 때에 이 n 값은 미리 함수를 만들 때 정의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이 함수를 실행할 때 내가 정하겠다. 하나 더 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 타입들을 실제로 컴파일 할 때, 즉 호출될 때 정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더 좋게 해준 거지. 함수 안에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 값이 있는데 이 로컬 베리어블 값도 내가 이 함수, 즉 tscale 함수를 호출하는 그 시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스케일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3을 주겠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면서 타입도 정의하지만 보는 것과 같이 그 함수 안에서 쓰일 값도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인풋 파라미터를 줄 수도 있겠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줘가지고 여기 n값을 주면 n값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는데 보는 것과 같이 im, 함수 안에서 쓰는 값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스케일 함수를 호출하면서 5.3 이렇게 하는 게 5.3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다가 요 더블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함수 안에서 쓰일 요 값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 아 내가 함수를 한번 만드는데 무지하게 많이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템플릿을 기억을 해서 나중에 활용하면 되는 거다. 심지어 클래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클래스 포인트가 있는데 안에서 사용하는 멤버 데이터가 지금 인티저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뭐 더블일 수도 있고 스트링일 수도 있다면 보는 것과 같이 타입을 t로 모두 정의를 했고 클래스라는 디클레어 구문 위에다가 템플릿 타입 네임 t. 그래서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생기는 이유가 멤버 데이터가 달라. 문법은 이렇게 돼. 포인트 클래스 오브젝트 픽셀을 만들면서 컨스트럭터 값으로 10과 10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얘를 템플릿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티저일 수도 있고 더블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포인트하고 꺽쇠 열고 닫고 인티저를 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인티저 멤버 데이터를 가지는 우리의 포인트를 하나 갖는 거죠. 실제 얘의 이름이 포인트 인티저라고 봐도 돼요. 이제부터 포인트 인티저라고. 그래서 이름 역할은 똑같은 거야. 역할은 똑같은데 그 타입이 안에 있는 것이 달랐으면 좋겠다 싶으면 보는 것처럼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제네릭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심 있으면 19.7과 19.8에 있는 예제를 읽는데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폴리몰피즘을 했잖아. 폴리몰피즘을 설명을 한 것처럼 그거의 예제가 좀 더 확장이 돼가지고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건 진짜 있으니까 쓰라는 거야. 특히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 야, 컴공과 갔더니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사람 대가리를 터지게 하는구나. 원래 컴공은 그런 거 해. 근데 나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써서 내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된다. 그때 유용하게 쓰는 것이 이미 만들어 놓은 많은 거.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템플릿라는 것은 결국 앞서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들어오는 그 타입을 자동으로 보고 결정하는 건데 보게 되면은 표준화되어 있는 템플릿이잖아. 즉 내가 주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코드는 만드는데 C++ 언어가 기본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였느냐면 벡터. 벡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똑같은 벡터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저기다가 인티저도 좋고 캐릭터도 좋고 스트링도 좋고 더블도 좋고 그쵸? 문법마저도 이렇게 꺽쇠 열고 닫는 것들을 했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 벡터도 마찬가지로 템플릿 형태로 C++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인티저 형태로 벡터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때 템플릿을 기반으로 생성하는 거죠.
많이 썼어 이미. 많이.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C++ 언어는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리치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러한 데이터 형태들, 그러한 기능들, 그러한 역할들을 만들어 넣어놨어요. 불렀으면 되고 C++ 언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STL인 경우가 굉장히 적었어요. 스트링 뭐 이런 거.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아졌고 현재 새로운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더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한 60% 이상이 돼요. 언어의 문법보다 이미 만들어져서 쓸 수 있게 한 기능이 요즘은 더 중요해요. 이런 게 이제 극강으로 가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나 파이썬 언어는 몇 줄 쓰면 웹서버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표준 기능의 웹서버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템플릿 형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어 있고 보는 것과 같이 벡터가 일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설명하는 거는 템플릿가 첫 번째였고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만드는 것 외에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읽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쓰면 돼. 벡터가 있었고 자 벡터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논해본다면 분명히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오브젝트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벡터를 만들 때 인티저나 이런 걸 줄 수도 있지만 스트링 같은 오브젝트를 줄 수도 있었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배운 주로 이 벡터 같은 건 데이터를 안고 있는 애예요. 이런 걸 우리가 통상 이제 홀더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벡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 끝, 다음, 내놔라, 사이즈는 이런 함수들도 다 정의되어 있었지. 그래서 이러한 벡터들은 이러한 그 템플릿 라이브러리들,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들은 주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함수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게 이 다이나믹 어레이 벡터였어요. 어레이가 그냥 n by n으로 만드는 어레이가 있는데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벡터, 1차원 벡터, 2차원 벡터들을 쓰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느냐? 어레이는 그냥 메모리 덩어리야. 그거를 다루려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위험도 본인이 끌어안아야 되는 거지. 벡터를 쓰라고 한 이유는 벡터는 함수들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면 막아주고 늘려달라 그러면 알아서 늘려주고 없애라 그러면 지워주고 굉장히 똘똘한 기능을 많이 제공하잖아. 결국은 구닥다리 어레이를 많이 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우리 벡터를 만들어서 쓰자. 그래서 벡터가 나온 거예요. 그 외에 나중에 컴퓨터 공학과나 아니면 소형을 다 전공하는 사람인 경우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자료가 쭉 일렬로 서 있고 들어오는 거는 맨 뒤로 들어오고 나갈 땐 맨 앞으로 나가는 first in, first out 큐 자료를 위에서 넣고 꺼낼 때에도 위에서 빼 장독대지.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애들은 밑에 깔리고 가장 늦게 들어온 애들은 빼는 거 스택. 그 다음에 트리 루트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퍼지는 거 가장 흔한 건 이진 트리. 중간값이 있고 큰 값들 작은 값들 또 중간값이 있고 큰 값들 작은 값들 이런 거를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에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짜는 게 이제 컴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다 C++에 있다는 거예요. 불렀으면 돼. 벡터 불렀었듯이 여러분들이 이 큐나 트리나 스택이나 이런 거를 불렀으면 돼요. 그 다음에 통상 이제 자료구조에 엑셀처럼 돼가지고는 키값 주면은 그거를 찾아주는 뭐 이런 것들 XY 시트, 딕셔너리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쓰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C++가 문법만으로 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결국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형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파이썬 과목을 배우면 이런 걸 먼저 빵 때리지. 맵이 이렇다, 딕셔너리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C++는 지금 문법을 하기 때문에 맨 뒤에 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기능을 이미 C++가 제공을 하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심지어 이렇게 순서대로 소팅하는 함수들도 다 있어요. 소팅하는 것도. 그거 이제 알고리즘 때 한 학기 동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훌륭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공하고 전자 이렇게 같이 칠 때에는 레포트를 구분해야 컴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짠다. 전자는 있는 거 잘 불러 쓰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그 있는 것들을 이제 잘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C++.com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 벡터가 있잖아.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q 있고 리스트 있고 여기 밑에 가면 스텝 q 그 다음에 밑에 가면 set map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따라서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나중에 불렀으면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거를 본인이 짜는 행위를 되게 금지시켜요. 본인을 어떻게 믿어? 이미 C++에 있는 게 최적화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있는 기능들인 거고 요거는 이제 리스트의 예야, 리스트. 리스트라는 것은 이렇게 일렬로 있어요. 일렬로 있는 거야. 집어넣을 때는 뒤에 붙어. 나갈 땐 앞에서 나가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루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단은 만들 때에는 인티저 타입으로 myList라는 걸 하지. 여기 꺽쇠가 열고 닫았다는 것 자체가 템플릿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면서 인트를 좋다는 건 템플릿 안에 데이터들이 인티저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물스물 쟤는 왜 저렇게 생겼는지가 풀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면 insert, print, length, erase, quit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myList라는 오브젝트를 만든 후 insert 할 때는 pushback. pushback은 이미 우리 벡터 때 이미 나왔잖아요. 그쵸? pushback이 있고 쭉 내려가면은 print. 프린트인 경우에는 요 세련된 루프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값을 출력을 했죠. 자세히 보면 이제 주로 여기가 인티저라고 되어 있지만 인티저로 안 받아. 오토라고 받고 있어요. 그쵸? 왜 그러겠어? 우리가 다이나믹 바인딩, 폴리몰피즘을 배울 때 뭐라 그랬냐? 눈으로 봤을 때는 A 타입이지만 실제 수행할 때에는 컴퓨터 메모리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 항상 다르다. 따라서 받을 때에는 타입을 정의하기보다 오토로 받는 게 현재 모던한 C++의 대부분 예예요. 폴리몰피즘 때문에. 그래서 오토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사이즈 함수 호출하는 거, 지우는 거, 클리어 함수 호출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C++로 직접 짠다 그러면 리스트가 얼마나 머리 아픈 건지 모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쓰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가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너릭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즉 STL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뭐가 있는지 읽어보고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쓰라. 자, 세 번째가 이제 등장을 했어. 세 번째도 편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while, do while, for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꺼내는 그런 벡터를 쓸 때에는 되게 단순화된 문법을 썼지. 뭘 썼어? 보는 것과 같이 for문이기는 한데 뒤에 있는 우리의 이 벡터 같은 데서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집어넣으면 얘를 가지고 하는 이런 for문을 배웠어요. 결국은 for문의 진화인데 반복문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가 있어요. 이터레이터라고. 반복문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가 이터레이터라는 애가 있고 이미 여러 번 등장을 했었던 함수가 있어. 스탠다드 비긴과 스탠다드 엔드. 그래서 우리가 벡터 같은 걸 줬을 때 시작값을 가져오거나 끝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짓을 했었죠. 이 이터레이터는 딱 용도가 기본적으로 이 단체로 데이터가 왕창 있는 벡터나 이런 데가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야 되는 반복적인 형태를 취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터레이터야.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를 주로 쓰는 이유 포인터를 가리켰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 보면 C++의 포인터는 하드웨어의 포인터지만 최근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하드웨어를 찍지 않는다. 하지만 그럴 때도 포인터란 이름을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포인터를 썼던 이유가 그거잖아. 값을 하나 가리키고 다음 값, 다음 값, 다음 값, 다음 값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였죠. 포인터 자체가 너무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은 쓰면 좋은 거야. 쉽고 안전하고. 세 번째가 포인터를 써가지고 직접 메모리를 액세스해가지고 다음 거 하다 보면 포인터 연산이 꼬일 수도 있고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에러를 만들 수도 있으니 포인터를 쓰지 않고 가리키기는 하되 다음 거를 찾아가기 쉽게 하는 이런 거를 만든 게 이터레이터예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begin, end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디를 이동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포인터 때 썼던 연산자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값을 가지고 온다는 아스테리카, 다음 거를 가리키는 플러스 플러스, 가리키고 있는 그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부등호, 등호가 있었죠. 요거를 포인터처럼 쓰기는 하되 안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제가 있어.
자,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 10에서 50까지가 들어가 있는 VEC 벡터인데 인티저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VEC를 인풋 파라미터로 줘서 스탠다드 비긴 함수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VEC 이 5개가 있는 것 중에 맨 앞에 있는 10에 해당하는 거를 리턴으로 돌려주는데, 여기 보면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한 칸 띄었으니까 얘 이름이 이터야. 이터의 타입은 스탠다드 벡터 인티저를 위에서 쓸 이터레이터예요. 길게 돼 있지만 별 의미 없어. 보는 것과 같이 스탠다드 분의 벡터 타입으로 만들어진 인티저를 멤버로 가지고 있는 애를 하나하나 이제 접근해가지고 찍을 이터레이터고, 이터레이터가 돼서 이름이 ITAR이고, 밑에는 C++에서 포인터 문법과 똑같아. 가리키고 있는 것의 값을 표현하려면 아스테리카 포인터였죠. 아스테리카 이터레이터. 다음 거를 가리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포인터 플러스 플러스 썼죠. 플러스 플러스. 다시 또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아스테리카 이터레이터.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5개가 있는데 처음에 이터가 처음을 가리켰고 값을 출력하면 10. 하나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다음 걸 가리킨 거고, 그때 또 값을 가리키면 20.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포인터 연산자하고 똑같은 타입으로 쓰고 있는데 포인터 연산자보다 훨씬 안전한 그런 이터레이터가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당연히 포문 안에서 썼을 때에도 비긴을 스타트로 주고 조건은 끝이 아닐 때까지 하나씩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 오토가 등장한 이후로는 포문에 주로 우리가 하나의 값을 가져올 때 오토 타입으로 지금 많이 가져와요. 오토로 가져오면 인티저 캐릭터 같은 메모리형 변수도 접근 가능하지만 스트링이나 이런 오브젝트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 타입이 좋아. 교수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오토랑 타임네임이랑 그냥 상관없어요. 다른가요? 네. 오토는 C++가 호출된 거에 리턴 값을 보고 변수 타입을 자동으로 써주는 거고, 그러니까는 타입만 정해주는 거고, 그 아까 타입 네임으로 나왔었던 템플릿은 펑션을 하나씩 써줘.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변수의 타입을 정해주는 작업만 할 거냐, 아니면 펑션을 아예 쓰는 완전 다른 일이고. 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돌아올 값이 뭔지를 본 후 그거에 맞춰 요 글자를 인티저 플로트 캐릭터로 바꿔주는 게 오토고, 템플릿은 아예 이 함수들을 그냥 여러 개를, 이 경우에 케이스가 하나네. 이때 케이스가 하나지? 이때 케이스가 3개잖아. 3개 함수를 써주는 거죠. 컷 앤드 패스트에서 그 T자 자리에다 글자를 바꿔주는 거죠. 네. 컴파일러 입장에서 동일한 시점에선 벌어져. 읽었는데 이게 템플릿이면은 함수를 써주는 거고, 이게 오토면은 거기에 타입을 넣어주는 건데, 컴파일에서 똑같이는 하는데 일은 완전히 다르지. 자, 그래서 이터레이터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 여기 보는 것과 같이 그냥 어레이를 만들어서 어레이를 줘도 동작을 해요. 그래서 포인터가 가질 수 있는 위험함을 좀 줄이고자 했던 것이 이터레이터다. 다시 돌아와서 포인터는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거에 사이즈를 전혀 모르잖아. 사이즈를.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전달할 때에는 사이즈를 줬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는 거지. 반복해서 또 얘기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자는 거야. 쉽게. 잘 보고 있다가 아, 저게 유용하겠다 그러면은 쓰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쉽게라고 하고 기억하라는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잘 안 와. 왜냐하면은 문법 때까지는 감이 왔겠지. 그냥 쉽게 갔으니까. 근데 이런 기능들은 왜 생겼느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아까 템플릿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야, 오버로딩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함수가 이렇게 3개 호출을 되면은 내가 함수를 3개를 짜야 되는 거야? 얼마나 귀찮아. 귀찮은 거 이미 했잖아. 내가 분명히 반복문 알아도 쓰지 말라 그러고 9구단을 81줄을 한 달 쓰라 그랬잖아. 그쵸? 결국은 하다 보면 불편하다 보니 탄생한 건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와.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을 해. 기억을 하고 생 노가다를 하면서 아씨 이거 좀 쓸만한 거 없어? 그랬을 때 이제 이것들을 스물스물 머리 떠올리면 쓸만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터레이터가 나온 거는
우리가 플러스도 됐지만 특정 값을 아예 줬잖아. 그래서 n번째로 가고 싶으면은 포인터 변수에 더하기 n을 해서 건너뛰었죠. 보는 것과 같이 연산도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글자로 써놓은 거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건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위치로 더하기 빼기 값을 해가지고 이동하는 포인터 연산이 똑같이 가능하다. 대신 안전하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예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관심 있으면 보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넣어놨어요. 관심 있으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네.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터레이터에다가 이터레이터도 인풋과 출력 파라미터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뭐 했냐면 템플릿을 걸었어. 템플릿을. 자, 그래가지고 여기 찾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타입은 템플릿 타입이 됐고 거기다가 이 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이터레이션이긴 한데 이터레이션의 종류가 여러 다른 템플릿으로 걸었어요. 결국은 밑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지금 호출하고 있어. 여기는 글자, 여기는 또 다른 타입으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는 예를 만들어 놨으니 한 번씩 읽어서 여기는 글자, 여기는 앞에는 숫자, 뒤에는 글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이터레이터도 왜? 이터레이터 우리가 디파인을 할 때 어떻게 했어? 여기다 타입을 넣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템플릿 형태로 T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템플릿에게도. 그래서 템플릿으로 다시 사용을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통한 반복문의 예를 든 거예요. 따라서 시험 문제 이걸 모두 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미쳐버릴 거 아니야. 3차 시험처럼 연이어서 쓰라고 그러도 미쳐버릴 거고. 그래서 따라서 인헤리턴스까지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이해했다 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를 내겠지만 지금 이거는 낸다고 해도 완전히 분리된 형태. 혹은 3차 시험의 4번 문제같이 제주권 넣어보시오. 뭐 이런 것들인데 제주권 넣어보시오가 더 어렵지? 이렇게 구현하시오가 더 편한 것 같아. 자, 그래서 템플릿을 우리가 지금 울고먹어서 세 번째까지 한 거예요. 템플릿, 그 다음에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거기에 그게 더 확장된 형태를 우리가 지금 이터레이터까지 확인을 해본 거죠. 이터레이터도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하나야. 예제로 본 거예요. 얘는 이제 헷갈릴 거야. 이걸 C++에서 설명을 하면 헷갈려하고 파이썬은 이게 되게 많은데 쉽게 봐. 거 참 시원해. 란다 펑션이에요. 란다 펑션. 원래 C++에서는 펑션인데 펑션 같지 않은 희한한 펑션들이 있어요. 설명 안 하고 지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클래스를 만들 때에 펑션을 클래스 구문 안에 디파인하는 것과 클래스 구문 바깥에 구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성능도 그렇고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도. 근데 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별로 요즘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별로 설명을 안 하는데 원래 클래스 구문 안에서 펑션을 만든다는 건 그건 펑션 아니야. 원래 펑션이 아닌데 클래스에서 펑션을 디클레어 한 거 바깥에 해야지 진짜 펑션인데 그렇게 설명 안 하죠. 펑션 같은데 펑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펑션이 아닌 애를 소개하겠으니 란다예요. 란다. 란다 펑션은 원래 C++보다 C++와 자바 이후에 나온 언어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웬만한 언어들은 다 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야, 막판에는 뭐 희한함수까지 등장을 해. 란다. 다른 언어는 다 있어. 다 있는데 C++이 없어서 나중에 든 거야. 한 줄짜리 함수. 한 줄짜리. 그리고 란다를 안 해도 돼. 란다 펑션을 설명을 할 건데 란다 펑션을 꼭 써야 됩니까? 케바케인 것 같아. 안 써도 돼요. 그럼 도대체 그는 망할놈의 란다는 뭐냐? 우리가 new하고 delete를 쓸 때 리턴 값으로 돌아온 게 주소였어요. 결국은 컴퓨터 메모리에 뭔가 얼로케이션이 돼 있는데 걔는 이름이 없어. 우리는 그 주소를 가지고 다루는 거죠. 그치? 이제 소개하는 얘는 C++의 클래스의 오브젝트예요. 근데 담고 있는 건 펑션이야. 그리고 그 펑션들은 이름이 없어. 스트링 오브젝트란 무엇이냐? 함수와 데이터가 섞여 있는 애지. 근데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야? 스트링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줬어? 줄 때에는 스트링하고 그냥 오브젝트 이름을 주면 이름이 있는 거고, 스트링하고 아스테리카로 한 다음에 나중에 다이너믹 얼로케이션 하면 이건 이름은 없네지. 아무튼 스트링 오브젝트는 스트링이라는 애가 들어갔는데 데이터와 펑션이 있었어요. 뒤집어서 펑션도 역할을 하지만 안에 데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펑션이 있는 거라고 뭐 얘기할 거냐, 아니면 펑션이 있고 데이터가 있냐고 얘기할 거냐, 엎어치고 매치고 똑같은 얘기가 솔직히.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패러미터로 전달을 했잖아요. 인풋 패러미터로 함수를 줬어요. 왜냐? 컴퓨터 메모리에 변수만 있는 게 아니야. 함수도 있어. 함수의 이름은 그 함수의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이니까 좋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할 때에 데이터나 함수 다 똑같아.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역할이 얘는 저장하는 쪽인 거고 얘는 수행하는 쪽이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얘도 오브젝트야. 그래서 클래스가 있겠죠? 클래스는 스탠다드 펑션 클래스가 있어요. 펑션 클래스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뒤에다가 이런 연산자를 붙였을 때 수행만 되면 돼. 쉽게 얘기하면. 이 연산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x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가로 열고 닫으면 결국은 x, 이거를 뭐 좀 오버한다 그러면 오퍼레이터 이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펑션 오브젝트라는 것은 이 펑션 콜이라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면 돼. 그런 문제 없어. 그래서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란다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부터 펑션이 등장할 거예요. 그 이름이 없어. 그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줄이야. 이렇게 생겼어. 야, 이건 뭐 난수표도 아니고 뭐 하는 짓거리야. 그지? 그래도 형태를 자세히 쳐다보려고 애정을 갖고 깊게 쳐다보면, 자, 가로 열고 닫고 인풋 패러미터가 두 개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분명히 함수의 뒷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네. 그죠? 어거지를 좀 부려보면 이게 만약에 이름이라면 혹은 포인터라면 요 연산자가 점 찍고 여기다 아스테릭하고 점 찍는 거잖아. 얘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는데 이것은 함수이며 그 함수의 타입 내용을 보니 이거는 인티저를 돌려주는 이 함수구만. 그래서 이게 가리키는 거고, 가리키는 거에 입력 패러미터는 이거면서 사실상 이름이 얘가 되는 거지. 그런 잘 모르겠죠? 그냥 쉽게 갈게. 함수야. 인풋 패러미터는 두 개, 인티저 x와 인티저 y고, 얘를 화살표 가리키는 대로 가보자고. 그러면 출력 패러미터는 인티저요. 실제 함수의 내용물은 x, y 값을 곱하는 리턴하는 함수예요. 한 줄짜리 함수. 이름이 없지. 이름이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란다 함수라고 불러요. 왜 이런 걸 만듭니까? 굳이 그렇게 여러 번 호출할 필요가 없어. 정형화된 형태로 만들 이유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쓰고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굳이 우리가 또 펑션을 만들고 별도로 컴파일하고 관리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귀찮다기보다는 비효율적인 거지. 여기서 당장 이 기능 처리할 거 이렇게 끝냅시다. 그래서 봤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1대1로 매핑을 시도하자고. 요 캡션 리스트는 잊어요. 요 박스에 들어있는 캡터 리스트는 잊어버리고, 두 번째 거에 있는 부분이 인티저 x, y인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패러미터 리스트, 인풋 패러미터 리스트.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거쳐서 가면 리턴 타입, 인티저가 리턴 타입이야. 리턴을 돌려주는 거고, 스테이트먼트는 여기인데 세미컬런을 찍은 것처럼 여러 줄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한 줄인 거지 실행되는 스테이트먼트가 반드시 한 줄인 건 아니야. 여러 줄이 들어가도 돼. 자, 이런 거를 왜 만듭니까 도대체? 두둥. 자, 지금 보면은 내가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싶은 거야.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싶은데 두 개를 줬어. 두 개를 줘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앞쪽에서 템플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면서 뒤로 와보자고. 비교하고 싶은데 언제는 인티저 비교하고 싶고 언제는 더블 비교하고 싶고 언제는 플로트를 비교하고 싶어. 하는 일은 간단해. 아까처럼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가. 방법은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가장 단순적인 거. 그래, 템플릿 만들어. 템플릿 만들어서 함수를 쭉 만들면 되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돼. 문제 없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면 안 해도 돼. 근데 이해가 된다면 이해를 해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 결국은 지금 있는 함수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른 함수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던 함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내 상태를 모두 다 저장해야 돼. 내 상태라는 건 뭐냐? 지금 함수에 로컬 베리어블도 있고 뭐 잔뜩 있을 거 아니야. 몇 줄까지 실행했고 이 정보를 다 저장을 한 후 새로운 함수를 가서 다시 변수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짓을 하겠죠. 끝나고 나면 왜 저장했어? 복원하려고 저장했잖아. 그럼 다시 또 저장했던 걸 끄집어내서 아, 이 변수는 그때 얼마였지, 이 변수는 얼마였지, 실행되는 줄은 여기까지였지, 그때 CPU의 데이터들은 이랬었지, 복원해야 돼. 함수를 한번 호출한다는 행위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행위예요. 근데 꼴랑 갔더니만 아까처럼 A가 B보다 작으면 true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왔더니만은 꽝인 거지. 그치? 그래서 판단 기준, 수행하는 일보다 실제로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는 일이 더 많다면 굳이가 우리가 그렇게 함수를 만들어야 될까? 라는 딜레마에 빠져요. 이런 예가 통상 우리 같이 이렇게 속도전이나 메모리를 줄이려는 사람들의 람다를 쓰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함수가 여기서만 필요한 거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이럴 수도 있지. 그래서 분명히 다른 기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작아진 메모리하고 좀 더 빠른 속도를 구사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은 뭐가 있어? 이밸루에이션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돌려주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정수 두 개를 주고서 여기에 있는 함수를 아예 갖추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2와 3을 줄 거야.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함수의 앞쪽에다 뭐라고 썼어? 이걸 통으로 썼잖아. 지금 통으로 썼어요. 통으로. 함수를 위해서 만들어줘서 함수 이름을 주는 방법은 여러 번 썼지 우리가. 근데 지금 아예 통으로 썼어. 통으로.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컴퓨터 메모리에 어딘가에 있을 거고, 왜? 이게 오브젝트야. 오브젝트란 무엇이야? 데이터와 펑션이 같이 있는 거잖아. 자, 위에 이밸루에이션 함수 안으로 가자고. 2와 3에 해당하는 인티저는 두 개 다 받았네. 오케이. 근데 앞을 보자고. 어떻게 받았어? 펑션 포인터로 받았어요. 펑션 포인터. 예전에 펑션 포인터를 설명한 예야. 오늘의 이날을 위해서. 자, 그래서 F가 포인터인데 F가 펑션 포인터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는 정수 두 개를 받으면서 출력이 인티저인 펑션 포인터라는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가 만든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따라서 지금 뭐가 전달된 거야? 이거 진짜 함수고 요게 인티저 두 개에 여기 함수가 수행해야 될 문장이 있으면 이 포인터는 어디를 가리키겠어? 얘를 가리키겠지. 그쵸? 얘는 진짜 오브젝트야. 실전하는 애고 이름은 없어. 얘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야? 박스에 두 개에 가로 열고 인티저 x 이럴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은 얘가 오브젝트가 돼요. C++가 얘를 컴퓨터에서 오브젝트로 만들고 호출이 되면 이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주소값을 전달하는 행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두 개를 줄 텐데 그거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함수를 매번 전달하면 결국 evaluate 함수 자체는 이렇게 변수의 타입에 전혀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는 애가 되잖아요. 심지어 이게 인티저가 아닌 경우에 템플릿 선언을 해가지고 t 해도 되겠네. 그쵸?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람다 펑션은 어렵다기보단 이거 지금 다 쉬운 거 도움되는 거 하는 건데 부담스러우면 시험 볼 정도만 이해하는데 시험은 항상 랩 수준에서 내잖아. 그렇게 3차 시험 떡을 쳤는데 내가 4차까지 어렵게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을 우리가 람다 펑션의 실제 예예요. 함수야. 함수인데 이름이 없는 애야. 사이즈가 되게 작아.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주고자 하는 데이터하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내가 건너뛰었고 맨 마지막에 웹업하면서 얘네들은 한 번씩 호출하면 좋으니까 읽어봐 하는 챕터가 있을 거예요. 내가 건너뛴 챕터. 소팅 챕터거든? 소팅. 값을 주면은 정렬하는 거야. 순서대로. 거기 이런 걸 많이 써. 여기. 소팅할 때 주로 필요한 함수. 두 개를 줬는데 둘 중에 뭐가 큰지. 그게 뭐 주기에 무슨 일. 우리가 인티저 두 개를 비교하는 행위를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튜던트 오브젝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잖아요. 스튜던트 A와 스튜던트 B가 주어졌을 때
A가 B보다 큰지 비교하시오. 어떻게 할 거야? 가지고 있는 값이 하나인 경우, 즉 스트링 오브젝트면 그냥 스트링 오브젝트를 비교하면 돼. 끝이잖아. 그래서 자동으로 되게 해주잖아.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성적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튜던트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스튜던트 A가 스튜던트 B보다 크다. 어떻게 할 거야? 여러 개가 있겠지. 지금 고학년인 경우에는 학번 순위죠. 이제 학번 필드를 꺼내가지고 비교를 할 거고, 그런 게 있어요. 성적 순위죠. 그러면 성적을 끄집어내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딘가에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짤 때에 둘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뭘 할지. 그러면 비교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 위에서. 하지만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오브젝트에 점 찍고 멤버 데이터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그게 스튜던트일 수도 있고 프로페서일 수도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템플릿화 해버려도 되는 거고. 편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고, 당하고 나면 편한 거야. 당하고 나면. 자, 그래서 란다예요. 자, 그래서 란다 펑션이 있는데 요렇게 화살표와 리턴 값을 쓸 수도 있고, 요 화살표와 리턴 값을 없애도 돼. 특히 리턴 값인 경우에는 인티저라고 안 써도 뒤에 있는 거를 보면 인티저인 줄 알잖아. 그래서 임플리시트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통상 C++는 글자가 줄어드는 걸 좋아하니까 아래쪽을 선호할 수 있으나 너무 줄이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뭐 귀찮은 성질 아니니까 위처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것도 오토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정해주는 건가요? 어떤 거를? 리턴에 요거? 네,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보고서 기계어로 번역하기 전 과정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재밌는 사람들은 컴파일러 또 짜는 과목도 있어. 재밌어. 재밌으면 나 같은 사람이야. 통신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들은 그래. 오토메타라고 혹시 들어봤어? 오토메타가 똑깍똑깍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렇게 똑같은 건데, 나는 오토메타가 곰돌이만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오토메타 전시회인데, 전시회를 뭐라고 해야 될까? 오토메타를 유튜브에 줘볼까? 영화가 나올 것 같다 그런 거지. 그래. 자동기계 나온다. 이런 게 또 오토메타예요. 그러니까 똑깍똑깍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거 뭐 톱니바퀴잖아요. 그래. 이게 좀 더 진화하면 이런 거지. 얘는 아니야. 우리가 프로그래밍 짜는 게 뭐 주어진 조건문이 반복문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 값이 늘어나고 이딴 거 좋아하는데 시끄럽다.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래밍이 얘야,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게 좀 더 지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많이 봤지? 도미노스라고. 논리적 사고력 이런 거지. 이런 게 지나면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 거지. North bomb site. This is Second World War. So one camp will go to the high point, the next one will go to the low point. So the bullets of the ball are rolled this way. Focusing tower. But it's great. 원래 더하기를 여러 번 하면 빼기가 되고, 더하기와 빼기를 구사하면 곱하기가 돼요. 나누기는 또 더하기로 만들 수 있고. 그 미분의 철학은 더하기잖아. 그래서 톱니바퀴가 최초의 컴퓨터잖아. 레비지 머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컴퓨터가 컴공과의 전유물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베비지 머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어요. 얘는 아니고 완전히 찰스 베비지가 만든 게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찰스 베비지가 만든 나왔잖아. 학계의 인정을 받은 1824년 계산기. 저기 중요한 이유가 이 위에서 프로그램을 짜신 분이 있어.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수업 시간에 한번 그때 등장했었던 에이다 러블리스. 백작부인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뭐겠어? 결국은 논문이 있어요, 아직. 이분이 쓴 논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던 if, for, while, 변수가 필요하다. 이런 문법의 상당량을 이분이 정하셨어요. 근데 저 기계는 제대로 동작을 못했어.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톱니바퀴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더하기가 빼기 되고 곱하기 나누기가 되고 결국은 이제 보는 것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원천적인 데서 시작을 해요. 또 무섭게 들렸어. 고스트 스토리가 있어? 로블리스 백작부인에 대해서는 이게 세계 최초의 여성 프로그래머예요. 여성이 아니고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애니악 에디박에서 만들었던 사람들도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역사에 들어가야지. 다시 돌아왔어.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람다 펑션을 사용한 예제들이에요. 펑션을 주고 파라미터를 줬는데 앞서에 있었던 evaluate 그대로 가져온 거야. input 파라미터는 x, y 인티저 2개, 결과값은 2개를 곱한 인티저 값. simplified 버전은 별표하고 리턴 타입이 화살표하고 리턴 타입이 없어진 거. direct invocation도 가능해요. direct invocation은 타입 3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함수 이름 쭉 써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그냥 쓴 거지. 이거를 쫙 써준 다음에 뒤에다 가르고 닫고 파라미터 줘버려. input 파라미터. 이것도 가능한 거고. 타입 4게 되면은 이 오토 많이 등장하잖아. 아예 이 란다 펑션을 원래는 펑션 포인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f에다 넣어버려. 그리고 F10으로 호출하면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토만 잘 써도 머리 아픈 일을 많이 피해갈 수 있어. A타입과 B타입이 자동으로 매겨지면 프로그램이 되게 쉬워요. 이런 걸 그대로 하는 언어가 파이썬이지. 파이썬은 인티저, 플로트, 캐릭터 이런 거 아예 안 쓰거든. 그게 가능한 이유. 컴파일러가 고생하는 거야. 다 뒤져가지고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오토는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타입을 정의하지 않는 그런 거하고 연맥선상에 있는 건데, 란다 펑션하고 결합이 됐을 때 보는 것과 같이 함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참 편하잖아. 그치?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함수를 바깥에 위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호출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짓거리도 있지만 결국 위에 만들었으니까 남이 또 호출할 수 있는 거잖아. 또 필요 없이 만들었으면 충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그 로컬한 지역 안에서 짧게 의미가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함수를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란다를 많이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번째까지 나온 거야. 5번째 머리 아플 수 있어. 다시 좀 편하려고 하는 거야. 뭘 편하려고 자꾸 이상한 걸 만들고 그래요. 아니야, 편하다니까. closet. 란다 펑션의 진화인데 희한한 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드디어 등장했어. 이제 몸소 등장하셨어요. 펑션 템플릿이야. 결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함수인데 얘를 오브젝트 안에 끌어서 집어넣고 중요한 연산자는 가로 그 동그라미로 함수 호출하는 이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 분의 이름이 스탠다드 펑션 템플릿이에요. 얘가 친히 등장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설명을 안 했던 한 군데를 설명을 할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로 만든 오브젝트는 분명히 호출 가능한 함수를 저장하거나 뭐 카피하거나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장하고 실행하는 것까지는 해봤지. 자, 근데 얘를 설명하면서 내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캡처 리스트.
읽어보면 다른 건 이해가 돼. 여기 패러미터인 경우에는 뭐 여기 separated list 패러미터인데 펑션 디파인에서 찾을 수 있고 인풋 패러미터하고 뭐 리턴 타입은 이름이 그냥 바로 나오잖아. 스테이트먼트인데 캡션 한번 보게 되면 좀 이상하게 써 있어. 얘가 캡션 리스트는 정의를 해. 뭐라 그러냐면 콜링하는 콘텍스트를 정의해. 뭔 소리냐? 뒤에 가면 더 이상해. 함수가 접근하고 있는 호출되는 컨텍스트를 규명한다. 영어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뒤에 가서 예제를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될지 몰라요. 자, 기본적으로 캡처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클로저라는 단어가 쓰이는 건 람다 펑션이에요. 네, 람다 펑션인데 펑션 그 자체였잖아. 인풋 주고 계산하고 돌려주고 뭐가 달랐어? 그쵸?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야. 호출이 되는 시점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할 거예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편하려고 만든 거야. 근데 잘 생각을 해봐. 그게 함수 바깥에 있다면 내가 지금 호출되고 있는 곳의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아, 그렇구나. 바깥에 있으면 모르겠지. 옆에 있으면 알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라 바깥에 있으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럼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나라에 가면 알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함수가 사실상 함수가 아니야. 주변에 있는 상황을 끌어안고 있어요. 결국은 C++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주는데 함수를 만들면서 함수에 주어지는 인풋과 출력과 그 안에서의 수행뿐만이 아닌 주변 상황까지를 다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어줘. 이게 클로저 위에서 아래로 묶어버린다잖아. 그래서 함수가 있어. 람다 펑션이야. 순수하게 펑션이지. 람다 펑션은 항상 진짜 펑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펑션을 둘러싸고 있는 것까지 묶음으로 해버리는 거야. 물론 함수를 만들어서 이 모든 거를 인풋 파라미터를 다 끌어안고 갈 수도 있겠지. 소프트웨어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클로저는 굳이 그렇게 복잡한 함수를 만들진 않은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꺽쇠가 열렸어. 꺽쇠가 닫혔고 지금 무엇이 있느냐? A가 있어요. A가. 짜잔. 자, 그래서 보면은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바꾸는 거는 이해를 용이하기 위한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이에요. 세미콜론은 여기 찍었어. 자, 자세히 쳐다보고 여기 일단 잊어버려. 가로 열고 인티저 x, 인티저 y 가로 닫고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았어요. 이거는 뭐냐? 람다 펑션이야. 인풋 파라미터가 x, y인데 실행하는 구문을 봤더니 x하고 a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x는 0이고 그렇지 않으면 y는 뿔뿔하네. 근데 우리가 인풋 파라미터로 a를 받은 적이 없어. 받은 적이 없어. 자, 그러면 이 a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 있어.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곳 중에서 지명한 거야. A, 너 나한테 와. 근데 인풋 파라미터를 줄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어떻게 했느냐? A를 잡았어. 잡은 그 값을 실제로 함수 안에서 써버리네. 그쵸?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함수 본연 안에는 속해 있지 않은 애를, 바깥에 있는 애를 잡은 거야. 캡처. 그래서 클로저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함수를 란다를 만들어가지고 오브젝트로 찍는 거야. 쉽게 생각이 되겠지. 부가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는 거야. 부가 정보를. 함수 더하기 주변 상황인데 주변 상황에 A를 포함한 거죠. A를.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될 때마다 여기에 집어넣는 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으니 프로그램은 그거에 동적으로 반응을 하면 되잖아. 예. 그 람다 함수에다가 벅스에 A 넣은 거는 그거랑 거잖아요. 람다의 함수에 꺽쇠에 A 넣은 거 맞아. 응. 람다 함수인데 주변 상황을 감싸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람다 함수의 캡처 리스트를 우리가 채우면 이런 걸 클로저라고 얘기를 해요. 람다 뒤에 정의하는 격세여서 정의하는 거를 인트 x, y보다 앞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디?
여기 이거 그대로 쓴 거지 우리 지금. 아, 여기서 이거를 길게 쓴 거야. 길게. 길게.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클로저라는 걸 란다 펑션 알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5번째가 클로저야. 그러니까 템플릿을 알면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이해했으면서 한 번 더 진도 나간 거고, 란다 펑션을 알면서 거기에 캡처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치? 쓸 일이 있을까요? 그날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시험 문제를 내면 풀기나 해. 자, 그래서 클로저라는 것은 무엇이냐? 캡처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캡처라는 게 이렇게 스크린샷을 확 잡아버리는 건데, 보는 것과 같이 주변에 감싸고 있는 특별히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이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란다 펑션이라는 건 뭐랬어? 오브젝트야. 근데 이 오퍼레이터 가로 열고 닫고 즉 펑션 콜에 대한 거를 수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펑션 하나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그 펑션을 호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클로저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서라운딩 하고 있는 주변 인바이러먼트를 받아서 마치 본인 것냥 쓰는 거예요. 따라서 호출이 될 때마다 함수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이걸 안 한다 그러면은 함수를 별도 정의를 하고 인풋 파라미터를 줘야 되고, 저게 많다면 콜 바이 밸류나 콜 바이 레퍼런스로 대량 전달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일단 편해요. 그래서 작고 기묘하면서 그때에만 쓰고 없앨 때 주로 우리가 란다를 쓰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C++이 란다가 너무 어려워. 아니야. 란다와 클로저는 C++은 13? 11, 13?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다른 언어는 애시당초 있었어. 근데 다른 언어가 더 이상해. 다른 언어가 더 이런 걸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처럼 우리가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걸 감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방금 우리는 변수 하나인 A만 가져왔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A라고 그러면은 카피 타입으로 A 하는 거예요. C++나 C는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라 그랬지. 레퍼런스 기호를 잡으면 교수님 뭐 A, B 가져가신다면서요. 왜 저거를 뭐 레퍼런스 call by value를 해요? 다시 얘기하는데, 함수와 주변 상황의 데이터를 다 끌어안은 새로운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가져와서 결국은 만들어질 때에 A를 카피해서 가져올 건지, 기존의 A에 있는 거를 레퍼런스로 가져올 건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면 주변 상황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주변 상황도. 디폴트는 카피예요. 가지고 와서 실행하고 돌려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인풋 파라미터로 그냥 주는 A를 줬을 때 똑같은 거지. 레퍼런스 가지고 들어가는데 주소값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란다나 클로저를 안 쓰고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인풋 파라미터를 레퍼런스 준 거하고 다를 바 없지. 그치? 그치? 내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에 이렇게 하는 거를 짜시오 그랬을 경우 클로저를 짤 수도 있고 함수를 짤 수도 있는데, 내가 클로저를 짜라고 명시 안 했으면 그냥 함수 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개야. 따라서 성능을 좋게 하면서 갈 거냐, 메모리를 줄이면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디스. 디스 포인터도 줄 수 있어. 디스는 원래 전달하는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었잖아. 자동으로 전달이 돼서 쓰는 건데, 내가 굳이 디스까지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아예 레퍼런스를 했어. 주변에 있는 거 그냥 다 안고 들어가. all 나오잖아, all. all이 뭡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이 함수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그걸 레퍼런스로 할 수도 있고, assignment. 이거보다 마찬가지인데, 카피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빈칸으로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란다 펑션. 조그만한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별도의 함수로 떼어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함수 호출할 때나 돌아올 때의 부담감을 줄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그냥 함수 뭐 나는 귀찮아서 따로 짜겠어요. 뭐 그렇게 해. 성능에 문제가 없거나 그럼 뭐 무슨 문제겠어. 근데 보는 것과 같이 클로저 형태가 돼가지고 주변 상황을 감싼다. 그래도 저는 인풋 파라미터를 받아서 하겠어요. 괜찮아. 귀찮아도 돼. 근데 보는 것과 같이 최근의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좀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굳이 함수까지 만들어서 분리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람다에서는 컨스턴트 레퍼런스는 없는 건가요? 소프 항상 위해서 레퍼런스만 쓰던가 컨스턴트만 쓰던가 기준. 솔직하게는 내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문법이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구나. 나같이 통신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란다 펑션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란다 펑션을 주로 쓰는 경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들. 데이터 처리한다는 게 이제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크고 작은 것들, 그러니까 주로 작게 요긴한 함수들인데 우리 통신쟁이들은 이런 걸 잘 안 써.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봐봐.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example이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make에다라는 펑션이 있어요. 리턴 값으로 돌려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벡터 형태로 돌려주네. 그래서 f 값으로 여기를 가리키는데 중요한 건 여기야. 우리가 리턴을 할 때에 뭘로 돌려주느냐? 펑션의 오브젝트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리턴 했을 때 여기도 란다야. 란다. 이쁘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서 로컬 베리어블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어 있을 때에는 로컬 백 true로 된 거를 껴안고서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껴안은 이 캡처된 애가 여기 쓰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make 펑션을 make 에더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은 로컬은 2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들어가 가지고 인풋 패러미터 하나를 받았을 때에 인풋 패러미터에다가 2를 더한 값을 돌려주는 이 펑션을 돌려주는 거죠. 그치? 이 펑션을 만들어서 돌려준 거예요. 여기서 함수 호출한 거 아니야. 이 펑션을 만든 거야. 그러면 이거를 뒤에서 호출하는 거지. f가 결국은 이게 함수 오브젝트가 돌아왔으니까 10을 주면 10 더하기 2, 그 다음에 2를 주면 2 더하기 2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재밌게 생겼지? 기억해두고 아 요긴할 것 같다 쓰고 나는 평생 저문법으로 안 쓸 것 같다 안 써도 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C++가 나왔던 이유는 두 가지 문법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는 포인터 하드웨어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는 BT 연산. 여러분들한테 인티저 캐릭터 플로우트 연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스트링 같은 오브젝트를 나왔지. BT 연산 안 가리켰잖아. BT 연산이라는 것은 캐릭터가 8비트가 있다면 8비트의 특정 비트 값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 문법은 안 가리켰잖아. 특정 비트를 바꿀 수 있어요. 특정 비트. 그게 되는 언어가 C++밖에 없죠. 어셈블리를 쓰다. 안 가리키잖아. 안 가리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트 처리할 일이 없어. 운영체제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같이 통신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비트 처리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 안 하는 거야. 희한한 문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티저 i와 j를 여기 3이 있고 2가 있다 그러면 이걸 엔드링 시키는 거지만 이걸 하나만 쓰면 이거를 펼쳐가지고 예를 들어 32나 64비트를 만든 후 여기도 펼쳐 32나 64비트를 만든 후 1비트씩 엔드링을 해 1비트씩 하나를 쓰면 그래서 이렇게 BT 연산이 가능한 언어는 C++밖에 없는데 뭐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걸 하려면 그냥 저 챕터만 읽으면 되니까 별도 설명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값도 현재 이 시점에서 로컬 베리어블이 2였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으면 편하다고 만든 거야. 그래서 5번째에 대한 설명을 했고 Put it all together. 지금까지 했으면 이걸 다 한 방에 넣어봐야지. 자, 우리는 템플릿과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했으며 이거의 확장판이 이터레이터도 했고 더불어 람다와 클로저 그리고 베리어블 캡처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모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들이에요. 누머리. 특히 이제 공학 계열에 있는 친구들은 누머리.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로 다뤄가지고 이렇게 소팅하고 서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알고리즘. 이제 요거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나 서로 다른 값들을 이미 C++이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해놨으니 저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내가 만든 기능만으로 소프트웨어를 주로 짠다. 주로 되게 작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건 몰라도 돼.
근데 대량의 데이터나 이런 거를 하는 거면 내가 직접 짜는 욕구보다는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 그럼 열심히 이해를 해서 직접 짜라는 게 아니고 불렀으면 돼.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 대량의 데이터나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데 요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직접 짤 일은 별로 없는 거야. 자, 이그젠플들이 좀 나와요. 자, 이제부터 보자고. for each야, for each. 좋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보는 거지. 메인 함수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 총 집합체로 해서 자, 리스트라는 애가 수업에 등장했었으니 한번 등장했어요. 한 줄로 줄 서 있는 애지. 인티저 타입으로 리스터를 만들었어. 자, 있어. 프리 롤 투게더니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제 봅시다. 또 이 스탠다드 비긴이나 스탠다드 엔드는 수업 때 여러 번 등장했고 오늘도 등장했잖아. 이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정수 리스트인 시퀀스를 넣어주면 얘는 처음에 해당하는 애를 토하는 애고 얘는 꽁지에 해당하는 애를 토하잖아. 자, 여기다가 또 여러 개 넣어보는 거야.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는 또 훌륭한 게 있어. for each라는 게 있어. for each는 룰이 있어.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기능. 적용해야 될 기능을 줬어. 람다 펑션이네. 다행히 클로저는 아니야. 이해도 잘 안 되는. 인풋 파라미터 하나를 받으면 화면에 출력하는 거야. 요 한 줄만으로 여러분으로 뭘 구현할 수 있느냐?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에다가 꺼내가지고 람다 펑션에 집어넣는데 결국은 값을 출력하는 이 기능을 한 줄로 할 수 있는 거죠. 한 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이해했어야 됐고 이제 여기 인티저라는 게 아 이게 템플릿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한 거죠. 그거를 집어넣었어. for each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저런 것들이 제공이 되니까 풀려만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럼 뭘 했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요거였어. 란다 펑션. 결국은 요 한 줄을 딱 집어넣으면 보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처음을 값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비긴에 있는 걸 호출해서 값을 가져오고 포문을 만들어가지고 시작과 끝 지정을 한 다음에 결국은 포문이 완성이 되면 가로를 열고 닫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해야 돼? 결국은 가져온 거를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되니 함수를 위에다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값을 줘가지고 여러 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방에 끝내버린 거죠. 짜는 건 여기 중에 했던 거야.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템플릿에 대한 이해, 그를 기반으로 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활용, 더불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낸 후 직접 필요로 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으니 요 한 문장. 그리고 바꿨어. 또 for each를 써가지고 보는 것과 같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라고 있느냐? 레퍼런스 타입으로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일값을 증가시키는 걸 한 거죠. 마찬가지도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만들고 포문을 돌린다.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지겠지. 그리고 여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시 출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for each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야. 이걸 몰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길게 쓰거나, 그치? 길게 썼지? 이런 식으로 또 길게 썼던 거지 우리가. 이거보다 좋아졌잖아. 회계하게 생겨서 그렇지. 회계망측하게 생겨서 그렇지. 이거보다 확실히 줄어든 거예요. 아 이거 있어요. 사람이 1바이트 캐릭터 하나만 집어넣어도 에러는 난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뭐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뭐 했냐고 한 줄 넣었어요. 그럼 에러가 나. 즉 사람이 손을 타면 계속 에러가 나는데 분명한 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결국은 이렇게 짧게 한 줄로 바뀌었으니까 에러가 날 확률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for분도 에러를 냈잖아. 증가한 다음에 끝날 때까지 인덱스 값을 잘못 쓰거나 끝나는 부분을 몰라가지고 에러를 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스탠다드 카피.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값을 증가시키거나 줄이거나 바꾸거나 혹은 특정 조건에 맞는 것만 떼어내거나 이럴 때 쓰는 용도로 쓰는 게 for copy예요. copy.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여기 스탠다드 카피에 있는 것처럼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주고 나서 거기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새로운 곳에다가 집어넣는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써보도록 합시다. 이게 스탠다드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C++에서 제공하는 함수나 스탠다드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를 이름을 한번 읽어 그냥 왜 그러느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가 있는지. 우리가 통상 이 요리 프로그램, 경연대 프로그램 보면 무슨 뭐 한식 대첩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주방장들이 들어가가지고 돌잖아. 재료가 뭐가 있고 연장이 뭐가 있는지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연 들어가듯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주어지면 C++도 그렇지만 이 스탠다드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보는 거야. 함수들도 쭉 보고 이럴 때 이런 걸 쓰면 되는구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책들이 포켓북 이런 게 있어. 포켓북, C++ 포켓북. 그래서 보면 앞쪽은 문법을 간단하게 써요. 문법을 간단하게 쓰고 뒤쪽을 보게 되면은 이 함수들 리스트하고 기능, 이름과 기능,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 이름과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고 가장 좋아진 득적인 예는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는데 왜 붙잡았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건 이제 부스트라고 불렸던 C++의 라이브러리였어요. 시작은 아니 뭐 통신이나 기타 포메이션은 이 스트링을 다루거나 이런 것들을 이거 많이 쓰는데 왜 C++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서드 파티드 혹은 오픈 소스에서 돌다가 이거 많이 쓰니까 이제 언어에 집어넣자. 그래서 언어에도 많이 쓰고 있고 이제 종강 때 설명을 하겠지만 C++ 17 올해가 역사적인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C++ 17이 나왔거든. C++ 17인데 여기 또 나오잖아. 새로운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스트링 뷰 뭐 이런 것도 있고 쭉쭉쭉쭉 C++ 11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4에 구현이 됐으니까 C++ 17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2020에 구현될 확률이 높죠. 쭉 내려가면 뭐 기차 모델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건 왜 나오잖아. if는 뭐 스위치문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바뀌고 스트럭처 바이 우리 입장에서 주는 거는 네, 우리 같은 통신쟁이들한테 관심이 없지. 이제 웹 서버 같은 걸 C++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생겼어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여기 문제 있으니까 관심 있게 C++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편하자고 하는 짓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트랜스폼, 뭐 트랜스포머는 아니고 보는 것과 같이 스트링 같은 게 주어졌을 때에 어떤 형식으로 바꾸느냐. 이거는 비긴하고 엔드가 있는 형태로 주면 비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to upper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버린 거잖아. to lower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을 구현할 때 우리가 란다와 클로저를 많이 썼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있는 거야. 다 있는 거니까 한번 쭉 봐. 또 이거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봐야지 좀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가지고 빌려서 쭉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된다. 그리고 나오잖아. 막 알고리즘, 막 이런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 결국은 너무 많은 것들을 C++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다 보니 이름 빡치기. 이놈도 A요, 저놈도 A라고 한 수많은 것들이 AAA에서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썼을 때 편했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징 네임스페이스 std를 쓰면은 그냥 아래다 std 땡땡 즉 얘가 속해 있는 모집단을 쓰지 않으니까 편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걸 많이 불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가 원래 편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져온 얘도 마찬가지로 뭐 프린트고 얘도 프린트인데 이거 다 유직 네임스페이스 해버리면 둘이 빡치게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남의 거를 많이 쓰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쓰기보다는 풀네임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추세가 그러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여기까지 한 거고 5가지를 한 거예요. 5가지. 결국 우리가 뭘 했어? 처음에 템플릿을 배웠어요. 템플릿은 뭐야? 오버로딩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이름은 같으나 다른 조합의 함수들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동으로 함수를 만들어주니까 나는 틀만 잡아주는 템플릿을 한 거고, 템플릿을 이해해야 될 많은 이유, 직접 본인이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될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STL이라고 불리는 애들을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그래서 C++만 배우면 끝이겠어. 요거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무식했으니까는 교보문고 책에다가 C 이러고 쳤겠지. 뭐 많이 나오면 뭐 사지? 열혈 강좌 이거 괜찮아. 근데 벌써 2010년 책이야.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서 간만에 방 청소 좀 했어. 2014년도 나온 C++ 다 갖고 봤어. 2015년 이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지. 아예 C++ 땡땡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무서운 뇌를 자극하는 C++ STL이라고 달린 책들이 있어. 이런 책은 컴공의 책하고 좀 달라. 컴공은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하면 처음부터 다짜기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STL이 있으니까 이거를 호출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자료를 저장하고 빨리 처리하는 거면 그것만 잘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은 책들을 좀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뭐 종강할 때 설명하겠지만 뭐 Effective C++, C++를 잘하는 법, 뭐 이런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Modern C++, 뭐 이런 거. 그냥 뇌를 자극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봐라 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 했었던 부분들이 그거의 대표적인 예였다. 이터레이터였어요. 점점 포인터를 쓰지 말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터레이터는 연산자 형태로 쓰일 때는 포인터 연산자하고 똑같지만 선언을 할 때만 좀 달랐지. 그쵸? 그리고 오토 타입을 같이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애가 란다 펑션. 란다 펑션은 C++이 아니고 다른 데서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도 했고, 한 줄로 끝내기. 별도의 함수를 빼기보다는 단순해서 그 안에서 그냥 처리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주로 란다 펑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란다 펑션이 결국은 C++의 오퍼레이터 함수 호출자를 끌어안는 실질적인 객체였고, 그 함수뿐만이 아니고 주변 상황까지 모두 다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클로저가 있었죠. 클로저 5개가. 그리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짜는 것보다 아주 훌륭한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기는 어렵지만 운전면허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가고 싶은데 가볼 수 있고 좋은 게 많겠어. 이런 용도로 이제 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프리롤 투게더에서 예제들로 보여줬던 게 for each라든지, 그 다음에 copy, 그 다음에 transform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함으로써 사실은 오늘로 막을 내린 거야. 하고 싶은 거는 오늘까지 설명한 거로 하면 돼요. 남아있는 건 뭐냐? 에러 났을 때. C++가 결국은 언어라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화를 했는데, 문법이 기초적으로 진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C++ 언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스탠다드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에 진화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짜서 친구한테 야 돌려봐 라고 이제 준단 말이야.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희열에 넘쳐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정수를
한 줄에 써야 되는데 이 자식이 막 하나만 쓰고 엔터 치고 막 그건 뭔 얘기야? 프로그램을 만든 자의 의도와 쓰는 자의 의도는 다르다는 거지.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를 거야.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상당량, 즉 100줄을 짠다 그러면 60줄에서 70줄은 본인이 의도한 코드가 아니야.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결국 다시 얘기하면 100줄을 짰으면 본인이 실제로 짜고 싶었던 부분은 어디냐? 30줄 정도밖에 안 돼. 그럼 60줄에서 70줄은 뭐에 들어가느냐? 다이너마이트 얼로케이션 했잖아. new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컴퓨터 메모리에 new 하면은 항상 생겨? 메모리가 항상 그렇게 남아도나? 아니잖아. 파일은 열면은 항상 열려? 파일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의 60에서 70%는 통상 뭐에 쓰여지냐면 에러 상황. 에러 상황.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짜는 부분은 사실 얼마 없어요. 30% 정도 되고 실제로 커머셜 프로덕트로 갔을 때는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러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한 거는 에러 상황. 그래서 그냥 원래는 이론 실습 할까 했는데 그냥 퉁쳐서 그냥 이론 앞자리 끝내버리려고 수업하다 보니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냥 익셉션 핸들링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론은 어차피 마지막 시험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냥 실습만 쭉 해보는 걸로. 실습 문제는 두 챕터 합쳐가지고 내볼 테니까. 그래서 익셉션 핸들링이야. 예외 상황인데 예외란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에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되게 간단해. 시도해봤니? 시도해봤어. 괜찮아? 괜찮아? 돌아. 괜찮아. 시도해봤니? 시도해봤어. 에러나? 에러나? 나 줘. 내가 처리할게. 프로그램 자체를 본인이 실행 구문을 쓰고자 하는 부분과 본인이 실행하지 않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에러를 처리한 부분을 이렇게 찢어요. 그래서 문법이 진짜야. 시도해봐. try. 에러 났니? 내가 잡을게. catch. try and catch 명령 구분인데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실질적 하산이라는 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본인이 짜든 C++의 문법을 사용하던 부분이 오늘까지 수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에 대한 대처 상황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 방대한 분량의 C++ 책 저렇게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본인이 알 수 있잖아. 저 책에 80%를 했고 나머지 20%는 이제 랩업 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날 최종 종강을 하면서 금요일이 아니지. 그치. 금요일날 시험전 마지막 수업이지. 그때 이제 C++에서 끝났으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간단히 실습 시간 끝날 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끝난 거야. 좋냐? 아주 그냥 딴짓하다가 그냥 입이 귀에 걸리는구나 아주 그냥. 고생을 했는데 잘했어. 그럼 됐지 뭐. 또 오늘 뭐 수업했던 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뭐 고민사항이나 4차 시험은 분명히 이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안 낼 거고 그냥 조금 이렇게 끊어진 거에서 문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도를 하려고 하니까 객체를 만드는 게 제일 아리까리하게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랩 수준으로 할 거니까는 뭐 어차피 수업 시간은 이제 42분이어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 없죠? 이건 바로 또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려워? 재밌어? 다음 학기부터 이제 대규모로 이제 여러분들 원턴을 돌아서 이제 C++가 아마 6개에서 7개가 많으면 8개가 다음 학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뭐 웹 파이썬 이제 또 듣고 싶으면 들어가서 듣는데 이제 C++이 쉽고 아니 어렵고 파이썬이 쉽다 그랬잖아. 오늘 전화가 왔어 이제. 뭐 S대 저 건너편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전작과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제 인문계 교수님이 우리 애가 공대를 갔어. 논술합격에서 붙은 것 같아 수시로. 뭐 놀면 뭐 하겠어. 프로그래밍어나 하나 배울 학원 하나 소개시켜줘. 그래서 이제 뭐 비트 컴퓨터라고 있는데 뭐 보내시는 건 상관없는데 첫째
그 대학은 1학년 1학기 때 뭘 가르치나요? 뭐든 상관없잖아. 이 무식한 바라. 뭐 파이썬 이런 쉬운 거 배우면 되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해줬어요. C++를 배운 사람이 파이썬을 하면 거지 같고, 파이썬을 배운 사람이 C++를 하면 거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두 개 동시에 한 사람 있잖아. 누구야? 야, 씨, 할만하냐 이제? 아직도 할만하냐? 언어는 내려도 돼. 언어는 철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배운다 그래서 기능 입장에서 두 언어를 배우는 건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법이나 이런 걸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근데 일본어가 왜 그렇게 쓰였는지를 이해하면서 일본어를 배우는 건 다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법을 복잡하게 설명한 것은 반복문 정도와 함수 호출로 끝났어. 3분의 1에서 끝났지. 그 다음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학기에 웹 파이썬을 배우면 누가 파이썬이 쉽다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할 확률이 높아. 그리고 사고가 직관적인 사람들은 C++를 좋아해요. 근데 그냥 대충 발로 써도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파이썬을 좋아하는데 끝낸 망해. 쉽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복잡한 거를 할 때 얼마나 어려울지를 막판에서 보여줘.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면서 C++이 잘하는 걸 하려고 그런다? 안 돼. 대표적인 예가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가지고 얘네들을 동기화하면서 딱 돌리는 이런 거는 C++는 잘하는데 파이썬으로 하면 거의 다 죽어. 안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항상 그 특장점이 있으니까 4명이나 있어? 개고생이나. 그래서 정지영 교수님 막 눈물 흘리는구나. 너무 못해요 막. 그게 듀얼 랭귀지를 동시에 해서 그럴 수도 있어. 듀얼 랭귀지. 다음에는 그러지 마 절대. 오늘 수고했어요.